그동안 미스테리로 남아있었던 오촌 살인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배정훈 그것이 알고 싶다 PD는 살인사건 당시 유의미한 목격자를 인터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인들은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범인의 실체와 배우가 누구인지 상당히 실체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해된 박용철 가족들은 지난해 12월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박용철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요청하며 실체를 밝히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밝혔듯이 박용철은 2개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대는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휴대전화가 2대였다는 것, 은 형사가 먼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통화 내역 등 수사가 끝나면 가족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수사가 끝난 지금도 휴대폰 한 대는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점이 있는데요. 그 말을 한 형사는 그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용철 씨 부인은 경찰이 이 사건을 자꾸 빨리 덮으려고만 한다. 가족에게는 자료를 하나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씨의 가족들은 사건 당일 박용철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박용수 씨는 우애 깊은 사촌이었으며 이 살인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황선웅 그 다음은 주비서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그것이 알고 싶다 오촌 살인사건을 방영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에 잘 알고 있다는 주비서가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박근혜의 여동생인 박근영 씨는 현 공화당 총재인 신동욱 씨와 약혼식을 올렸는데요. 이후 신동욱은 중국 청도에 갔다가 살해 의협을 받았는데요. 한국에 와서는 박근혜의 친동생 박지만 씨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주장하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유경재단을 맡고 있던 박근영을 끌어내리기 위해 유경재단 내 폭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한센인과 용역들이 유경재단에 등장하며 함께 등장한 인물이 박용철입니다. 박용철이 이 폭력 사태를 주도하며 실권을 잡게 되는데요. 이후 박용철은 박지만에게 토사구팽당하며 박용철은 신동욱을 돕겠다며 박지만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동욱을 무죄로 만들어 주겠다며 증언했습니다. 박지만 측근인 정용희 비서실장이 내게 박지만 회장의 뜻이라고 녹음한 핸드폰이 있다고 밝히게 된 건데요. 당시 남호연 변호사는 박용철이 녹음 테이프와 돈으로 박지만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억이라는 돈과 녹음 테이프로 협상을 한 건데요. 20억 때문에 맛보기로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동욱은 박용철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증언을 앞둔 시점에 돌연 사망한 것입니다. 관련 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 조카 박용철 씨에 대한 살인 청구를 받았다는 증언이 등장 2월 방송된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본인을 3차 유경사태 가담자라고 소개한 제보자는 재단 핵심 관계자인 누군가가 부탁을 했으며 박용철을 혼냈으면 좋겠다. 그래줄 수 있겠는가? 라고 요청했고 나는 사람 죽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9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두바이에서 제보자를 만났으며 제보자는 박용철이 모종의 거래를 했으며 거래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협상의 조건으로 처음에는 1,800만 불, 다음에 정윤회 1,000만 불로 줄었다. 정윤회로부터 1,000만 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박용철 살인사건에는 박지만뿐만 아니라 정윤회 또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2016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끝날 무렵 한 익명의 제보자가 등장했었다. 차에서 그러는 거야. 실장님 나 어떡하지? 형을 죽여야 될 것 같아. 어떤 형은 어떤 형이야? 용철이 형이지. 내가 그쪽으로 줄을 서면 나는 이제 이 거지 같은 옷은 다 벗고 나도 양복 입어 이러는 거야. 누가 죽이래? 내가 그랬어. 별표가. 제보자에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은 살인사건 직후 행방불명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 후속편이 방송된다고 하면 그때 이 남성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다. 사건 당일 박용수는 자살을 위해 북한산 용안문 입구를 지나쳐야 했는데 그곳에는 카운팅 기계가 있었다. 박용수가 지나간 시간대로 추정되는 새벽 5시부터 59분 사이에 카운팅 기계에는 3명이 찍혀 있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만난 목격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는 카운팅 기계에 찍힌 3명을 직접 봤을지 모른다. 또한 박용수가 아닌 3자가 살인사건을 기획했다고 하면 검찰은 이 사건의 기획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하며 진실을 꼭 밝혀야 합니다. 자살 직전 설사약을 먹었다는 박용수. 죽기 얼마 전 박지만과 소송 중인 신동욱을 돕기 위해 녹음 파일과 20억을 거래 중이었던 박용철. 박용철의 경호원이자 박용철과 박용수와 함께 스텝바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핵심 인물 황선웅은 2012년 갑작스레 라면을 먹다 천식으로 사망했다. 박지만의 수행비서 주 모 씨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며칠 뒤 돌연 죽음을 맞이했다. 핵심 증인들이 모두 사망한 가운데 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 PD는 유의미한 목격자가 있다는 은밀한 제보를 받았다. 사건의 미스테리는 박근혜가 구속된 이후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미궁 속으로 빠져버릴 것인가? 끔찍한 비극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수상한 점이 있는데요. 그 말을 한 형사는 그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용철 씨 부인은 경찰이 이 사건을 자꾸 빨리 덮으려고만 한다. 가족에게는 자료를 하나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씨의 가족들은 사건 당일 박용철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박용수 씨는 우애 깊은 사촌이었으며 이 살인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황선웅 그 다음은 주비서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그것이 알고 싶다 오촌 살인사건을 방영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에 잘 알고 있다는 주비서가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박근혜의 여동생인 박근영 씨는 현 공화당 총재인 신동욱 씨와 약혼식을 올렸는데요. 이후 신동욱은 중국 청도에 갔다가 살해 의협을 받았는데요. 한국에 와서는 박근혜의 친동생 박지만 씨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주장하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유경재단을 맡고 있던 박근영을 끌어내리기 위해 유경재단 내 폭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한센인과 용역들이 유경재단에 등장하며 함께 등장한 인물이 박용철입니다. 박용철이 이 폭력 사태를 주도하며 실권을 잡게 되는데요. 이후 박용철은 박지만에게 토사구팽당하며 박용철은 신동욱을 돕겠다며 박지만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동욱을 무죄로 만들어 주겠다며 증언했습니다. 박지만 측근인 정용희 비서실장이 내게 박지만 회장의 뜻이라고 녹음한 핸드폰이 있다고 밝히게 된 건데요.
당시 남호연 변호사는 박용철이 녹음 테이프와 돈으로 박지만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억이라는 돈과 녹음 테이프로 협상을 한 건데요. 20억 때문에 맛보기로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동욱은 박용철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증언을 앞둔 시점에 돌연 사망한 것입니다. 관련 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 조카 박용철 씨에 대한 그동안 미스테리로 남아있었던 오촌 살인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배정훈 그것이 알고 싶다 PD는 살인사건 당시 유의미한 목격자를 인터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인들은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범인의 실체와 배우가 누구인지 상당히 실체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해된 박용철 가족들은 지난해 12월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박용철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요청하며 실체를 밝히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밝혔듯이 박용철은 2개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대는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휴대전화가 2대였다는 것, 은 형사가 먼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통화 내역 등 수사가 끝나면 가족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수사가 끝난 지금도 휴대폰 한 대는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실장님 나 어떡하지? 형을 죽여야 될 것 같아. 어떤 형은 어떤 형이야? 용철이 형이지. 내가 그쪽으로 줄을 서면 나는 이제 이 거지 같은 옷은 다 벗고 나도 양복 입어 이러는 거야. 누가 죽이래? 내가 그랬어. 별표가. 제보자에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은 살인사건 직후 행방불명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 후속편이 방송된다고 하면 그때 이 남성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다. 사건 당일 박용수는 자살을 위해 북한산 용안문 입구를 지나쳐야 했는데 그곳에는 카운팅 기계가 있었다. 박용수가 지나간 시간대로 추정되는 새벽 5시부터 59분 사이에 카운팅 기계에는 3명이 찍혀 있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만난 목격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는 카운팅 기계에 찍힌 3명을 직접 봤을지 모른다. 또한 박용수가 아닌 3자가 살인사건을 기획했다고 하면 검찰은 이 사건의 기획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하며 살인 청구를 받았다는 증언이 등장 2월 방송된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본인을 3차 유경사태 가담자라고 소개한 제보자는 재단 핵심 관계자인 누군가가 부탁을 했으며 박용철을 혼냈으면 좋겠다. 그래줄 수 있겠는가? 라고 요청했고 나는 사람 죽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9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두바이에서 제보자를 만났으며 제보자는 박용철이 모종의 거래를 했으며 거래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협상의 조건으로 처음에는 1,800만 불, 다음에 정윤회 1,000만 불로 줄었다. 정윤회로부터 1,000만 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박용철 살인사건에는 박지만뿐만 아니라 정윤회 또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2016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끝날 무렵 한 익명의 제보자가 등장했었다. 차에서